응축기 방해량은 Q1, 증발 격수량은 Q2, 압축기 소요 1당량, 열당량을 AW라고 하는데 올바른 관계식은 자꾸 기호로 나오면은 한글을 먼저 생각해야죠. 응축기 방해량은 증발계에서 수하는 열 압축 2를 뭘로? 열로 바꾸는 해당 열당. 알겠죠? 압축 2의 열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축 2를 열로 환산해주냐. 왜? 응축해서 어차피 열로 버리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둘 다 에너지지만. 그래서 이제 굳이 이것을 기호를 뭐 Q1은 Q2 플러스 AW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호를 나타냈는데 기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책에는 굳이 이것을 정해놓지 않고 이걸 이쪽을 Q1이라고 하고 이쪽을 Q2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알겠죠? 그 의미가 뭐 기호에가 있는 게 아니고 음은 뭐다? 증 플러스 압이나 이 에너지로 봤을 때 이게 자체가 중요한 개념이.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 때 냉동기의 성능계수 90번 문제인데요. 냉동기의 성능계수가 이 성능계수라고 하는 계산이 기본 개념이 투자한 것분에 얼마나 이익 보고 활용을 했느냐.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들의 효율을 내보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투자하는 게 뭐예요? 압축기, 소요동력이죠.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내는 거죠. 이거 활용하는 것은 냉동기에서는 증발기를 활용하죠. 그래서 압분의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에너지죠. 압축기에서 만약에 엔탈피가 일어나면은 뭐예요? 증발기도 엔탈피로 넣으면 되고 압축기를 1시간당 투입이 된 압축 일량으로 소요 동력이 아주 곱하기 860 한다든지 이게 1시간당 양으로 나오면은 증발기 쪽도 1시간당 빨아들이는 열량, 그래서 냉동 능력 전체로 하면 됩니다. 네. 냉동기 성능계수. 냉동기 성능계수는 이쪽은 멀쩡한데 자꾸 투자만 늘어나면 이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압축기 쪽이 자꾸 늘어나는 게 뭐냐면은 첫째, 응축 압력이 높아진다. 또는 응축 온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는 증발기 쪽이 압력이나 온도가 낮아진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다시 그리면은 T 압력과 엔탈피 H면은 이게 응이고 밑에가 증이죠. 이 사이가 자꾸 벌어지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압축 B가 일단 증가해서 낮은 데서 또 높은 데까지 자꾸 올려야 되니까 투자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압축기에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는 쪽으로 가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쪽으로 가면 어때요?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압축기가 별로 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어진다는 것은 응축기 쪽이 어때요?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증발기 쪽으로 보면 증발기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것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성능계수가 어때요? 떨어지는 거예요. 응축 압력이 올라가고 증발력이 떨어지면은 성능계수는 떨어져요. 성능계수를 좋게 하는 방법은 이 반대로 되는 거죠. 네. 응축기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설정된 압력보다 안 높아지게 정도 이상. 그 다음에 증발기 압력이 어때요?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압력 유지하게. 그렇게 되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그린 이유는 냉동기 성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냉동기는 냉매 종류에 따라서 최적의 성능을 내는 포인트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증발기 온도도 다 다르고요. 사실 사용하는 증발기 온도도 다 달라요. 냉매 종류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표준으로 정해놓고 상태를 일정하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성능을 테스트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표준이라고 해요. 표준으로 정해진 것은 뭐냐면은 일단 증발기 온도는 마이너스 몇 도로? 15도로
응축 견도는 30도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응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반응각을 시키는 온도라고 그랬죠? 네. 반응각은 5도를 반응각을 더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 지점이 몇 도냐면 25도예요. 25도. 그래서 팽창 밸브 지금 입구 쪽인데 입구 쪽이 25도. 그 다음에 증발기 들어올 때 온도가 몇 도? 마이너스 15도. 그래서 표준 상태 정해진 것이 이 지점, 그 다음에 응축하는 온도 30도, 그 다음에 증발하는 온도 마이너스 15도, 그 다음에 압축기 입구 지점, 이 압축기 흡입되는 이 지점이 건포화 증기고 상태로 이렇게 흡입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상태를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냉동기를 돌리죠. 그러면 냉매 종류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와요. 성능이 다르게 나오고 그때마다 다 냉동 효과 다 다르게 나오고 압축기에 투입되는 압축률이 다 다르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능을 내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프레온 종류 중에 지금 개발된 중에 R22번이 냉매 22번이 가장 뛰어나다. 근데 그 뛰어난 프레온 22번보다도 암모니아를 돌렸더니 암모니아는 무려 그것보다 8배 이상이 더 성능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발된 시판된 냉매 중에는 암모니아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능이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냉동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 똑같은 냉매 1kg인데도 그만큼 많은 열을 흡수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압축기 흡입 상태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흡입 상태 지점이 이 지점인데요. 이게 이제 건포화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건포화된 게에도 불구하고 압축이 흡입이 되지 않고 더 많은 열을 빨아들여서 진행이 되어서 이 과열진기 상태로 이렇게 흡입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사이클. 알겠죠? 그리고 어떤 것은 건포화진기가 못했는데 습포화진기인데도 불구하고 압축해서 빨아들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사이클. 알겠죠? 네.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한데요. 이쪽으로 이제 표준이 되는 것을 1번이라고 하고, 1번이라고 하고, 이 왼쪽을 2번, 오른쪽을 3번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똑같은 과정으로 본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이거 볼 때 1번은 건포화 증기를 압축하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불러요. 건포화 증기 압축 사이클. 이렇게 부르고요. 2번은 뭐예요? 습포화 증기 압축 사이클. 어떤 경우는 포화 증기란 말을 빼기도 해요. 습압축 사이클 이렇게도 합니다. 습포화 증기 압축 사이클. 3번은 과열 증기를 압축하는 사이클.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네. 과열 압축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과열 증기 압축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90번 문제를 보는 겁니다. 90번 표준 냉동 사이클의 온도 조건과 관계없는 것. 증발기 온도는 마이너스 15도, 나와 응축 온도는 30도, 팽창 밸브 입구에서 냉매 액체 온도는 25도로 간주하다. 그런데 4번에 보면 항상 일정하다. 이것은 냉동 사이클 온도 조건하고 항상 일정하다. 이건 밑도 끝도 무책임한 표현은 안 되고요. 나머지 세 개는 지금 여기 온도 적어진 거. 반응각도 5도. 그래서 팽창 밸브 입구가 25도, 증발기 15도, 응축기가 30도. 이것은 이제 조건이죠. 표준 상태, 표준 냉동 사이클의 온도 조건. 이번에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표준 냉동 사이클 조건이라고 해요. 알겠죠? 네. 이런 조건으로 비교를 사용을 했을 때 냉매 1kg당의 성능을 비교를 해서 pH 선도에 대해서 그려줍니다. 자, 91번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과한 냉각도가 얼마냐? 바로 이거죠. 네. 여기서 이게 반응각도죠. 이게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응축이 이미 끝났는데 더 시켜주는 거 5도를 더 시켜준다. 그것이 과한 냉각도라고 해요. 네. 여기 5도이죠. 네.
비가 오는데 하늘에 떠있는 비가 몇 도예요? 5도. 아? 비가 5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 온도는 이제 뭐 일기예보 할 때 오늘 비가 몇 미리 내렸습니다. 강수량을 내리는데 비가 몇 도로 내렸습니다는 이야기 안 죠. 제 생각에 5도 같은데 비가 5도다. 만약에 5도가 아니었으면 6도였으면 비가 6도다 그랬을 텐데 잠 좀 깨세요. 네, 91번은 여기가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네, 92번. 제가 문제 전체 다 풀어준다고 했어요. 네. 한 문제도 안 빠뜨리고. 알았죠? 예. 꼭 복습하세요. 이건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pH 선도상의 각 번호에 대한 명칭 중 맞는 거. 지금 pH 선도에 압력과 엔탈피 이외에 네 가지 온도, 건조도, 비체적, 엔트로피 이게 붙여서 몰리얼 선도, 냉동 선도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 지금 몰리얼 선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6가지를 붙였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건 뭔 순서이에요? 이건 등압선이죠. 네. 등압선. 이렇게 가는 거죠. 등 엔탈피선이죠.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 꼭지점부터 이런 뭐예요? 등 건조도 선. 그 다음에 하이텍 의자 포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건 뭐예요? 등. 이건 등. 그렇죠? 이건 등 원선. 지금 표현이 3번 등 엔탈피선. 네, 그렇죠. 등 엔탈피선은 등 엔트로피선인데 3번이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쪽 상향으로 45도 정도로 약간 휘어 있어요. 이것은 등 엔트로피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45도 휘어 있는 이런 지점도 있죠. 이거 지금 압축 과정을 나타내는 이 선이 있죠. 예. 이것이 다 등 엔트로피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열 압축일 때는 단열 압축이다 하는 것은 이제 장치로 말하면 냉동기 압축기를 단열 압축으로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은 열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축하는 거예요. 열 차단. 그렇죠? 네, 열 차단. 열 차단이 되어 있다면 열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열은 들락날락하고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등 엔트로피라고 하냐면은 엔트로피라는 계산은 에너지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열리학 나누기 열나누기 무엇이냐? 절대 온도예요. 개념이. 알겠죠? 네. 만약에 엔트로피가 변했다 그러면은 절대 온도분의 열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량이 안 변했다 그러면은 엔트로피도 안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차단이니까 열량이 안 변했다. 열량이 들고 나는 거 없다. 네. 압축기는 뜨거워졌는데 열은 안 넣었다, 불은 안 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압축기는 불 떼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예. 열을 넣는 게 아니고 뭐를 힘을 써 일을 해가지고 나는 일만 했지 열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열량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엔트로피 변화도 뭐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열 변화는 기본적으로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압축기에서 일어난 단열 압축을 등 엔트로피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등하다 그런 소리예요. 알겠죠?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압축기 변화되는 45도 지점이 약간 빈 이 곡선, 그것을 엔트로피가 일정한 선이라고 합니다. 압축기가 따라서 움직이는 선.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등 비체적 선이 있어요. 등 비체적 선은 조금 이제 요거다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이런 게 뭐 이 갈매기살 펴는 것처럼. 그래서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엔트로피 선과 약간 경사도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날개치가 이게 등 비체적 선이에요. 알겠죠? 등 비체적 선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92번에 대한 것은 보기 1번 옆으로 쭉 회오로한 것은 1번은 사실 등 앞선이 돼야 돼요. 2번은 등 엔탈피 선이 돼야 돼요. 3번은 등 엔트로피 선이 돼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맞네요. 가운데 이 좀 찌거진데 왼쪽에 액체가 포화 액체가 올라오는 선과 오른쪽에 건포화 등기선이 올라와서 만나는 이 가운데 지점 이것이 뭐예요? 임계점이죠. 사실 임계점이죠. 임계점으로부터 이렇게 쭉 속에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속을 분할해서 내려오는 선, 이 습진기 부에게 분할해서 내려오는 선, 그게 뭐예요? 등 건조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몰리엘 선도에서 등원선과 등합선이 서로 평행, 나란한 구역이 어딘가? 그렇죠. 등합선은 이렇게 전체가 다 수평이에요. 근데 등원선은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수평으로 갔다가 40도로 꺾어져요. 그래서 등 앞선과 등 원선이 나란히 달리는 지점은 이쪽이죠. 안쪽. 이 구역이 어디예요? 습진기가 차지하는 구역. 습진기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필기해보세요. 자, 94번. 다음과 같은 pH 선도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을 고르시오. 네. pH 선도 상태를 좀 잘 봐야겠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기호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A에서 B 사이에 해당되는 장치가 압축기죠. B에서 C로 넘어가면 전체가 응축기. 근데 응축기라기보다는 사실 응축 과정 이렇게 불러야 되고요. B에서 이 지점까지가 과열 제거 과정. 그 다음에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가 응축.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냉각 과정. 그렇게 부르고요. 장치로 말하면 여기는 노출된 배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응축기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응축기. 그리고 여기는 이 반응각을 시키고 있는 경우는 응축기에서는 사실 대부분 반응각을 잘 안 시키고 특정한 응축기 빼놓고는 수액기에 담겨서 다시 열을 추가적으로 발산을 하면서 좀 더 식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장치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는 장치가 하나, C에서 B는 팽창되고 D에서 A는 증발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A에서 B도 압축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도로 보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압축기 출구. 등원선으로 봐도 이 지점은 위에서부터 등원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C죠. 팽창물리. 한 달팽창 되기 전까지. 그리고 D로 증발기가 들어올 때 D하고 A하고는 서로 어때요? 같아요. 증발기가 들어오면은 수고 나갈 때까지 온도는 어때요? 안 변하죠. 그렇죠? 네. 압력도 안 변하죠. 온도는 이렇고 압력은 어때요? 압력은 C하고 B하고 같죠? 네. 같죠? D하고 A하고 같죠?
C하고 B 쪽이 D하고 A 쪽보다 훨씬 높죠. 네. 고압이죠. 이쪽이 고압부고 이쪽이 저압부죠.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고 문제를 풀이를 하면 됩니다. 다음 같은 pH 선도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B 지점이죠. B 지점이 가장 온도가 높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5번 냉동장치 온도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게 표현한 거 풀린 냉동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라 그랬어요. 지금 95번 문제는 좀 세세하게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응축 온도는 냉각수 온도보다 낮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장치를 하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번 문제인데요. 95번 문제는 94번 문제를 좀 활용을 해서 보자고요. 그래프가 있으니까. 응축기에서 열을 버리는데 이 버리는 열이 공기 중으로 버리면 공냉식, 물에다 버리면 순냉식이다 그랬어요. 순냉식 같은 경우는 응축기를 물이 통과합니다. 냉각수가 통과하죠. 이렇게. 냉각수가 통과하면서 지나가면서 열을 흡수해요. 그리고 그 물을 어디로 가져가요? 옥상으로 가져가요. 대부분 옥상이나 별도로 떨어진 장소에 가지고 가서 일부 물을 분수처럼 분사를 하면서 물이 공기 중에서 증발을 하게 만들어요. 증발하면서 증발전열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지니고 있는 열의 일부를 머금고 증발을 해요. 그러면서 온도가 물이 좀 떨어져요. 약 5도 정도. 그렇게 이제 냉각수, 이걸 보고 냉각수라고 하는데 냉각수가 분수점 뿜어서 식는다. 그래서 그것을 냉각탑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쿨링 타워. 쿨링 타워라고 하고요. 알겠죠? 근데 이 냉각수가 응축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열을 얻어가느냐? 바로 응축기 속에 지금 뭐가 순환하고 있어요? 쭉 팽창물 증방이 냉매가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이 냉매가 통과하고 있는데 냉매가 뜨겁겠어요? 냉각수가 뜨겁겠어요? 냉매가 훨씬 뜨겁죠. 아무리 열을 얻어간다고 해도 이쪽에 나와서 냉각수가 뜨겁게 대표적으로 나가도 그래도 냉매가 뜨겁죠. 뜨거우니까 뜨거운 쪽에서 덜 뜨거운 쪽으로 열을 찾고 어때요?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온도 차이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보다 온도가 적은 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냉매가 뜨거우니까 그리고 냉각수가 차가우니까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만약 냉각수가 더 뜨거우면요 응축이 안 되는 거죠. 네. 냉매가 더 열받아 버리죠. 그러니까 보죠. 카본 표현이 맞는가 보는 거예요. 카본 응축 온도는 냉각수 온도보다 낮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냉각수가 더 차가운 거죠. 응축 온도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카본은 틀린 말이고요. 나봐. 응축 온도는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와 같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압축기 토출가스는 지점이 여기예요. 근데 응축 온도는 응축이 되고 있는 온도는 여기예요. 가운데요. 예. 표준 상태를 본다면 이건 30도예요. 지금 이 지점이 몇 도냐 하면 몇 도예요? 응축기가? 30도라는 말은 이 가운데 지점이에요. 응축되고 있는 지점. 네. 그리고 이제 증발기준으로 마이너스 15도를 표준으로 정해지는데 그러나 압축기 출구는 30보다도 훨씬 오른쪽에 있어요. 위치가 과일등기 구역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응축 온도보다도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는 더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기에서는 응축 온도가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가 똑같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나본도 역시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냉동 문제를 볼 때는 답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막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같으면은 꼭 pH 선도를 보고 하나하나씩 점을 찍으면서 확인하면은 금방 답이 보여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팽창 밸브 직후의 냉매 온도가 증발기 온도보다 낮다. 이게 이제 팽창 밸브 직후가 이 지점이죠? 네. 이 지점의 온도가 결국엔 몇 도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5도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증발기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더 낮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그래프가. 네? 네. 근데 이런 그래프 없어요. 지금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지. 밑으로 이게 후벼 파듯이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표준 냉동 사이클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해하셨어요? 예. 이게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15도로 들어가는 거죠. 팽창 밸브 직후의 온도는 냉매 온도가 증발기 온도와 어때요? 같다 그래야 돼. 같다. 그러니까 이게 틀리죠. 네. 증발기 온도보다 낮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라번 압축기 흡입가스 온도 상태가 증발기 온도하고 같다 그랬어요. 자, 압축기 흡입 상태가 여기죠? 이 점인데 전체 증발기는 입구부터 해서 전체가 뭐예요? 표현 상태에서 마이너스 15도 유지하고 있죠. 네. 압축기 들어갈 때 입구도 역시 온도가 몇 도예요? 마이너스 15도예요. 그렇죠? 네. 온도 자체는 똑같아요. 네. 상태가 이제 증발기 입구 쪽은 기체 조금 있고 대부분 액체인데 쭉 증발하면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100%다 액체가 아니 기체가 됐겠죠. 열을 빨아들이면서 그렇죠? 네. 상태만 좀 변했을 뿐이지 온도는 역시 똑같아요. 마이너스 15도 상태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보기 4번에 압축기 흡입가스 온도는 증발 온도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입니다. 냉동장치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거 고르시오.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량, 증발기 흡수하는 열량과 같다. 틀렸죠. 네. (96번에) 응축기 방출하는 열량은 증발기. 응축기는 증발기 플러스 압축기 그래야죠. 네. 압축기. 그러니까 틀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응축기의 냉가스 출구 온도가 응축 온도보다도 낮다. 참 설명했죠. 응축기를 식혀주는 이 냉각수가 출구 온도는 이제 입구는 이쪽에 들어가고요. 출구 온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디로 나가요? 냉각탑 쪽으로 나가죠. 이 출구 온도, 냉각수 온도가 이 응축 온도, 냉매가 흐르고 있는 응축기의 응축 온도보다 어때요? 더 낮다, 차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는 거죠. 거기 나와보는 설명이 맞는 거죠. 4번 증발기에서 방출하는 열량은 응축기에서 흡수하는 열량보다 크다. 이 거꾸로 된 거죠. 응축기에서 흡수한다는 말도 틀리고 증발기가 방출한다는 말도 틀리고요. 네. 증발기가 흡수하는 열보다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이 더 크다. 이렇게 다 붙여져야죠. 네. 거기 3번은 완전히 틀립니다. 4번 증발기에 냉각수 출구 온도는 응축 온도보다 높다. 왜 증발기에서 냉각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냉각수 지금 순행식 응축기를 가리켜서 응축기 시켜주는 이야기인데 네. 그쵸? 네. 지금 앞뒤로 말을 전부 다 짬뽕해 놓은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막 무허가 음식점 허가도 안 내놓고 짬뽕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식품위생법 위반이야. 이런 보기는 4번 같은 경우는 알았어요? 네. 음식점 허가도 안 내는데 중국집에서 그처럼 짬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불맛도 제대로 못 내면서 이런 보기는 틀립니다. 97번 기존 냉동 사이클에서 증발 과정에서 증발 압력과 증발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거죠. 이거 이제 97번 증발기에서 압력과 온도 어떻게 돼요? 자, 압력은 등압선으로 보면은 입구하고 출구하고 같죠? 예. 온도도 등온선에서 쭉 떨어져서 어때요? 계속 같죠? 네. 그렇죠? 네. 이처럼 습진기 내에서는 등압선과 등온선이 평행이죠. 똑같죠. 나란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선상을 지나고 있으니까 압력과 온도가 어때요? 일정하다. 그래야 둘 다 일정이죠. 네. 압력이 일정한데 온도가 변했다는 얘기 아니고 둘 다 일정하다. 이래야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죠. 압력과 온도가 모두 다 일정하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 정답 찾기 놀이가 아니에요. 왜 그게 답이 되는가를 지금 pH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뭐 이제 4번 압력과 온도가 모두 올라간다. 틀린 말이죠. 네. 네, 똑같은데 4번 압력은 올라가고 온도는 일정하다. 틀리죠? 4번 압력은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가면 틀렸죠. 자, 여기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98번입니다. 97번, 98번은 같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네? 같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봅시다. 표준 냉동 사이클 몰리얼 선도상에 나타냈을 때 온도와 압력이 변하지 않는 과정. 온도와 압력이 변하지 않는 과정. 어디예요? 증발기 지금. 응축기도 있던데 아니라니까. 네. 응축기는 압력은 똑같은데 온도가 한 번 떨어지고 일정하고 또 한 번 떨어지고 그래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응축이 되는 전체 과정은 한 번 떨어지고 일정하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씩 떨어져요. 맞죠? 예. 대신에 압력은 일정한 거예요. 근데 압력과 온도가 다 일정한 과정은 증발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되겠다. 99번 문제입니다.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P 압력이라고 하고 H 엔탈피라고 할 때 그 선도에 제한 설명이 좀 틀린 거 선도와 영어로 그래프예요. 아시죠? 선으로 그려진 그림 선도라는 뜻입니다. 4번 응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다. 맞아요. 응축에서는 압력은 일정해요. 일단 압력은 일정해요. 근데 온도가 어때요? 살짝 변하죠? 네. 떨어졌다 일정해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살짝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답은 압축 과정은 엔트로피가 일정하다. 이것도 설명을 했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등의 엔트로피선 네. 단열 압축, 압축에서는 뭐가? 엔트로피가 일정한 변화이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엔트로피가 일정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3번 증발 과정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증발 과정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팽창 과정은 이게죠. 단열 팽창 줄동사. 엔탈피는 일정해. 맞죠? 네. 입구나 출구나 밑으로 읽으면 이게 엔탈피는 똑같아. 숫자가 똑같은데 압력이 뚝 떨어지고 온도 떨어지고 그러죠? 네.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면서 엔탈피는 그대로이죠? 네. 팽창일 때는 주의할 게 무엇이다? 팽창 밸브에서 일어나는 것은 엔탈피는 어쩐다? 일정하다. 그래프 보면 엔탈피는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근데 압력이 일단 떨어지죠? 네. 온도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 중간까지는 온도가 안 떨어져요. 등원선이 이렇게 꺾어지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이 지점부터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죠. 왜? 이 지점에 온도가 가려면 등원선이 여기를 지나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처음에 입구에서 중간 지점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압력 떨어지고 뭐가 떨어진다? 온도 떨어진다. 네. 이처럼 좁은 틈새를, 밸브 같은 좁은 틈새를 지나갈 때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는 최종적인 현상,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톰슨 효과라고 한다. 이 밸브와 같이 좁아지는 그런 지점을 뭐라고 한다? 교축 부위라고 한다. 교축. 네. 알겠죠? 네. 교축 부위, 이것을 장치나 뭐 이런 걸로 만든 교축 장치, 교축 기구 그렇게 불러요. 4번 역시 틀렸죠. 네, 99번이니까 4번이거든요. 틀린 거 골라라 했어요. 100번 문제입니다. 다음 pH 선도상의 F에서 A점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F에서 H이면 팽창별로 가리키는 거죠. 네. 그렇죠. 100번 그림 보면은 A점, B점, C, D, 이 점이 E, 여기가 F. F에서 A점으로, 이 점에서 E 점으로 변화하는 거 이게 뭐예요? 네? 이 점이 팽창 밸브라는 장치에 해당되죠. 네. 단열 팽창하고 있는 팽창 밸브이죠. 팽창 밸브. 그래서 그 지점은 뭐예요? 뭐가 불변? 엔탈피는 안 변한다. 나와 있죠. 엔탈피 일정하다.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엔탈피 불변. 3번이 답이 되겠죠. 101번. pH 선도상에서 A, B의 변화 과정은 맞는 거. 좀 기호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네요. A, B 이렇게 있는데 지금 A를 이 지점으로 했죠. A, C. 네? 이 점이 C, 이 점이 D, 다 냉각돼서 이게 E, 이 점이 F. A에서 뭐예요? B점. 이 점이죠. 이 점. 이게 뭐예요? 이 장치가 압축기 과정이죠. 단열 압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열 압축. 열이 차단돼 있어요. 열량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량은 엔탈피는 늘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무엇이냐? 압력 올라갔어요. 온도도 뜨거워졌어요. 엔탈피 늘어났어요. 근데 열량 형태는 뭐예요? 그대로 열량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뭘로 들어? 엔탈피가 늘긴 했지만 일량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열량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피는 그대로 일정하다. 여기에는 엔트로피가 아니고 엔탈피만 해요.
알겠죠? 엔탈피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압축해서 늘어나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맞는 것은 뭐냐? 3번이 답이 되겠죠. 엔탈피가 늘어났다. 가나다라 중에서 맞는 것이 3번이죠.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썼을까? 보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네. 압축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라. 여기에 설명하라. 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보기를 가나다로 다 바꿔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압축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설명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